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일 오전 11시 52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활동하는 걸 쭉 지켜보면은 이분이 끝까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해코지를 해놓고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작심한 게 확실합니다. 하는 행동이 거의 전부 다가 김정은을 위한 겁니다. 김정은을 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 국가, 국민, 국군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반도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김정은에게 유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국가 그리고 국군에 불리한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가지고 2008년 10월에 했던 이야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에 가달라고 마지못해 뭐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방북을 수락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까지도 바티칸에서는 방북 방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또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정점 대비 40% 줄이겠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 이 두 개가 가능합니까? 40% 줄이려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죠.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면서 무슨 수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줄인 만큼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짓는 대신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은 전국의 산야, 특히 산림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니, 산림 망치면은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이공계 출신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꽂혀놓으니까 과학의 상식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탈원전 선언할 때 그 연설문이 전부 사실과 과학에 배치되는 내용에 즉 허위사실에 근거해가지고 탈원전을 선언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말을 한번 여러분 밑줄 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울러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 산림협력이 뭐죠? 산림끼리 협력을 합니까?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는 행위를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은 그걸 남북협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북협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뜯어먹히는 걸 남북협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주인으로부터 돈 뺏어가는 것을 강도와 주인의 협력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똑같은 지금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 북한에 나무 심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북한에 나무 심어주겠다? 북한에는 나무 심어주고 대한민국에서는 나무 잘라버리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게 아니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요새 윤석열 전 총장이 좋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재명 정권의 본질은 뭡니까? 문재인 반역 정권입니다. 그 반역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됩니다. 민족에 대한 반역은 물론이죠. 민족 반역자 김정은에게 끌려가는 거 이게 민족 반역 아닙니까? 국가 반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역 정권인데 가장 큰 반역은 과학에 대한 반역입니다. 과학에 대한 반역, 법치에 대한 반역, 팩트에 대한 반역 합쳐서 이걸 문명 파괴 정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의 형태는 보면은 저게 깽판 정권입니다. 정권이 될 리는 없겠지만은 문재명 깽판 정권을 한 번 더 만들려고 합니다. 문재명 폐륜 정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폐륜 중에서, 문명 파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산림 파괴입니다. 산림이 환경 아닙니까? 숲이 있어야 산이 물을 품을 수가 있고, 그 물이 서서히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강이 흐르면은 댐을 만들고, 댐을 만들면은 공업용수, 그리고 먹을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서울 같은 이런 큰 대도시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녹화와 박정희 대통령의 별로 알려지지 않은 4대강 유역 개발에 의해서 댐을 10년 동안에 11개를 만든 이 공적에 의한 겁니다. 댐 11개와 산림 녹화가 합쳐진 거죠. 이게 바로 수도권에 2,500만 명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녹화, 그리고 4대강 유역 개발, 여기 하나가 또 더 보태야 되는 게 원자력 발전 건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니까 우리가 숲을 잘라 먹지 않아도 환경을 보존하면서 산업화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산림 녹화와 산업화를 같이 달성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느냐? 북한이 왜 저렇게 산림이 황폐되었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다락밭입니다. 비탈에다가 밭을 막 만들었어요. 계단식 밭을 만드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사가 생겼습니다. 토사가 흘러 강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다락밭의 실패가 북한 농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북한의 산림까지도 우리가 키워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우리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은 그것도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날아간 산림이 얼마나 많으냐. 산림은 이게 생명입니다. 큰 나무는, 근데 수백 년 되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가, 높이가 가장 큰 나무가 어딘지 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경기도에 있는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47m입니다. 그게 1000년을 넘습니다. 그런 나무를 자르는 것은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인간만 생명인 게 아니라 큰 나무, 그리고 고래 같은 고등동물, 이거 다 생명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들어서 가지고 산에 있는 그 아름드리 나무를 도대체 몇십만 그루, 몇백만 그루를 살인한 거 아닙니까? 살해한 거 아닙니까? 산림 살해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림 살해범입니다. 그 산림 살해범이 반성도 하지 않고 북한에 나무 심어주겠다? 문재인 머리에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일이 없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왜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소홀하게 대접을 하느냐. 국가장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빈소에도 안 가는 왜 이런 홀대를 하느냐. 시진핑의 조전이죠. 시진핑의 조전을 받고도 그걸 유족들에게 사흘 동안 알려주지 않는 왜 이런 폐륜을 저지르느냐.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김일성이가 굴복을 했습니다. 김일성의 정책이 바뀌어졌습니다. 유엔에 동시가입을 반대하다가 중국이 압박을 하니까 마지못해 한국에 끌려가지고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북방정책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 된 거고 노태우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문재인이가 그렇게 한
노태우 대통령을 고맙게 생각하느냐, 존경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자가 말하는 한반도 산림 녹화를 위한 협력이라고요, 그게? 그나마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모든 분노를 모아서 분노 투표로 역사의 쓰레기를 대청소하는 날이 3월 9일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